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7월 12일 일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1일 도쿄에서 206명, 카나가와 35명, 사이타마 35명, 치바 13명, 오사카 28명, 교토 9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38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21,584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22,296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사망자는 없었으나 카나가와현 카와사키시에서 10일 사망한 70대 여성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밝혀져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983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996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06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80대까지의 남녀 206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01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05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대에서 30대가 총 144명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여 젊은 층의 감염이 두드러지며 206명 중 유흥과 관련 감염이 48명, 가정 내 감염이 17명, 회식을 통한 감염이 9명, 그리고 무대 공연의 관람자와 관계자가 6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10일 3명의 보육교사에게서 감염이 확인되었던 bunkyō구의 보육원에서 보육교사와 원생을 포함하여 총 19명의 감염이 확인되었으며 키오세 소방서에서는 3명의 감염이 확인되어 이들과 접촉이 있었던 16명이 자택대기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 사망자는 없었으며 누적 확진자 수는 7,721명, 누적 사망자 수는 325명이 되었습니다. 도쿄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3일 연속 200명을 넘는 현 상황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긴급사태 선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今日ね、この船でありますけども、政府としては今の社会経済活動を進めていくという方針には変わりはありません。徹底して PCR 検査をして陽性の人を探すという攻めの姿勢で今対応します。스가 관방장관은 감염자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검사 수를 대폭 늘린 결과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지금은 20% 미만으로 병상을 사용하며 병상에 여유가 있어 긴급사태를 선포한 4월과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사회경제활동의 단계를 조금씩 올려간다라며 정부의 방침에 이해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날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기자회견에서 도쿄의 감염 상황에 대해 경계해야 할 상황이다. 젊은 사람이 많은 술자리나 회식 등에서 감염이 퍼지고 있으며 중장년층도 포함한 이른바 비즈니스 회식에서의 감염 사례도 보인다라며 지적을 하였습니다. 또한 니시무라 씨는 기본적 감염 방지 체계 철저를 거듭 호소하며 검사의 적극적 실시, 보건소 체제 강화 및 사업자 가이드라인 준수 요청 등으로 2차 감염의 방지에 노력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점포의 휴업 요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사업자가 옮기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향후의 감염 상황에 따라서 계속 검토를 하겠다라며 거듭 신중한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외국인의 입국 거부에 대해 일본 정부는 유학생 등 재류 자격이 있으며 일시적으로 귀국하는 사람은 PCR 검사의 실시 등을 조건으로 재입국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으로 일본 정부는 현재 129개국의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으며 일본에 사는 외국인도 일부를 제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입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유학생이나 기능 실습생 등 재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입국 거부 대상이 된 전날까지 일시 귀국했던 경우는 PCR 검사의 실시 등을 조건으로 재입국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미국의 비건 국무부 부장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실시나 방문지 한정 등을 조건으로 왕래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비즈니스 관계자들의 입국 제한 완화를 위해 베트남 등에 이어 한국, 중국, 대만 등 10개국과 이달 중순에라도 새롭게 협의를 시작하고 왕래의 규모 등을 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해외 국가와 단계적인 통행 재개를 위한 입국 완화 정책에서 입국 시 공항에서 진행하는 PCR 검사의 능력을 9월 중에 1일 10,000명 규모로 증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항의 1일 검사 능력은 현재까지 2,300명에 그치고 있지만 8월 중 민간 위탁을 늘리는 등 4,000명으로 확대하여 9월에는 나리타, 하네다, 칸사이 이 세 공항 인근에 PCR 검사 센터를 설치함으로써 6,000명을 추가하는 등 총 10,000명 규모로 늘릴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큐슈 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호우가 큐슈를 덮쳐 강의 범람과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인명 및 인프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가운데 쿠마모토현에서는 쿠마무라의 특별 노인 요양시설 14명의 사망을 포함하여 23명, 히토유시시에서 19명, 아시키타마치에서 10명 등 현재까지 총 61명의 사망이 확인되었으며 1명이 심정지, 6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또한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11일 기준 29명으로 경찰과 자위대가 소재 파악 중에 있으며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쿠오카현에서는 2명이 사망하였으며 오이타현에서는 1명의 사망과 5명의 실종, 카고시마현과 나가사키현에서는 각각 1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밖에 큐슈지방 외에도 토야마현에서 1명의 실종이, 시즈오카현에서 1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이번 비 피해로 사망자는 68명, 심정지 1명, 실종이 1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도 기상청에 따르면 시즈오카 및 쿠마모토 등지에서 간헐적 폭우의 예보가 있어 토사재해나 강의 범람에 경계하고 빨리 안전을 확보하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타격을 받은 소비를 환기하는 정부의 고투 캠페인 중 숙박비 등 일본 내 여행요금 할인이 이달 22일부터 시작하게 된다고 10일 아카바네 국토교통상이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이달 22일부터 시작되는 이 캠페인은 이미 예약해도 22일 이후의 여행이라면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국내 여행의 할인 금액은 여행비의 35%분으로 상하는 숙박여행의 경우 1일 1박당 14,000엔, 당일 여행의 경우는 1인 7,000엔입니다. 할인의 이용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캠페인과 함께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관광 분야의 캠페인 중 여행지의 음식점이나 선물가게 및 교통기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행 대금의 15%분의 쿠폰에 대해서는 준비에 시간이 걸려 9월 중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대한 위탁 비용에 논란이 되었던 위탁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상한으로 정한 금액에서 400억엔 낮은 1,895억엔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카바네 씨는 기자회견에서 여행업계 등에서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까지 캠페인을 시작하였으면 하는 강한 요청으로 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지방은행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으로 판매 부진 등이 계속되는 각 지역의 특산품을 적극적으로 구입하는 대처를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으로 백화점의 일시 휴업이나 행사 중단 등으로 특산품을 다루는 지방기업의 경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38개의 지방은행이 가입한 제2지방은행협회는 각지의 거래처가 만드는 특산품을 소개하는 사이트를 새로 만들어 은행의 직원 및 가족의 구입을 호소하는 대처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이트에서는 어패류와 고기 가공품, 과일이나 디저트 등 전국 각지의 180개 상품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일반에게는 공개하지 않지만 은행 직원과 가족을 합해 약 8만 명 규모로 특산품을 구입하는 동시에 거래처끼리 상담할 수 있는 기회 등도 만들어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용금고도 전국의 네트워크를 살려서 거래처의 상품을 백화점으로 판매하여 대출의 자금 지원 방법과는 별개로 지원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납북자 치무라 야스시 씨의 아버지 타모츠 씨가 10일 새벽 후쿠이현 오바마시 병원에서 오연성 폐렴으로 93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1978년 아들 야스시 씨와 그의 약혼자는 시내 공원의 전망대에서 실종되었으며 치무라 타모츠 씨는 두 사람의 행방을 계속 찾아왔습니다. 피랍된 24년 후인 2002년 치무라 야스시 씨의 부부가 귀국한 후에도 타모츠 씨는 납북 문제의 전면 해결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서명 또는 강연으로 지원을 해왔지만 최근 건강을 잃고 병원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납북자 가족으로 올해 2월에 코베시 출신의 아리모토 케이코 씨의 어머니 카요코 씨가 숨졌으며 니이가타시에서 하굣길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아버지 요코타 시게루 씨도 얼마 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스가 관방장관은 기자단에게 치무라 야스시 씨의 서거에 진심으로 조의를 드린다. 오늘까지 수많은 납북자들이 북한에 남겨지는 것에 대해 너무 죄송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가족들도 고령인 가운데 모든 납북자들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 실현을 위해 납치 문제 담당 대신으로서 아베 정권으로서 전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일본 프로야구는 10일부터 최대 5,000명까지의 관객을 입장을 허용하여 11일 첫 주말을 맞아 야구장의 풍경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니치와 히로시마의 경기가 열린 나고야돔은 고대하던 팬들로 북적였습니다. 구단 측은 5,000명분의 티켓은 매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관객의 입장 시에는 마스크의 착용 및 체온 측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오후 2시 경기 시작에 앞서 오전 11시 반에 입장을 시작하고 3명씩 체온을 측정하여 37.5도의 발열이 없는지 확인 후 입장하였습니다. 또한 감염 방지책으로 경기 도중 큰 목소리로의 응원과 하이파이브 및 어깨동무 등의 응원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이치현에서 관람을 하러 온 20대 남성은 큰 목소리를 낼 수는 없지만 박수 등으로 선수들을 응원하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난해 4월 도쿄 토시마구의 이케부쿠로에서 고령의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폭주하면서 보행자 등을 잇따라 치어 자전거를 타고 있던 어머니와 어린 딸이 숨진 사고에 대해 사고의 교훈을 전하기 위해 위령비가 설치되었습니다. 약 1m 60cm 정도의 크기의 위령비에는 교통사고 제로를 목표하는 미래의 꽃망울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제막식에서 토시마구의 타카노 구청장은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빌고 교통사고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피해자의 남편 마츠나가 씨도 참석하여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도 될 수 있는 교통사고, 같은 생각을 겪는 사람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위령비 설치 비용은 전국에서 전해진 1,000여만 원의 모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한편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옛 통상산업성의 간부 이이즈카 씨는 운전과실 치사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입니다. 남은 주말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